지금의 어떤 음악적인 세상을 다시 열고 있는 선도하고 있는 스타로 발돋움하기까지 정말 큰 역할을 했구나. 그리고 나서 미스터 트롯 2 보세요. 그리고 나서 불타는 트롯 2 보세요. 다 이제 성악가 뮤지컬 뭐 다 도전을 하잖아요. 국악부터 해가지고 이제는 모든 장르에서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도전을 하기 시작하는데 뭐 예전만 못하다는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죠. 그리고 김호중 씨는 말이죠. 말 그대로 이 대중음악계의 르네상스를 만들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사실 오늘의 내용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대한민국의 대중음악계의 르네상스를 만들었다.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김호중 씨의 이 음악 세계관 그리고 또 다른 시야를 넓혀준 그런 역사적인 아티스트로서 저는 높게 앞으로도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하게 대중음악으로서는 훨씬 더 팝으로서 그리고 또 오랜 서구 음악의 어떤 그런 역사로 따지면요. 클래식부터 해서 대중음악, 미국, 유럽 이건 넓고도 깊은 이 음악 세상에서 비하면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그만의 어떤 예술 세상을 좀 보여주고 있었잖아요. 세상에서 두 번째로 제일 못 사는 나라에서 이렇게 선진국 대열로 한 30여 년 만에 다 탈바꿈해버린 나라이기 때문에 예술도 어떤 그런 부분에서 한몫을 차지하고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저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깊이 있는 철학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앞으로 더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예술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아직까지도 예술이 조금 여유 있고 좀 먹고 살만할 때 조금 즐길 수 있는 또 누릴 수 있는 뭐 약간 그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예술을 바라보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양반들이 그냥 한번 놀거라 풍악을 울려라 하면 노래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게 딴따라라고 하죠. 그런 인식들이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이제 예술을 한다 그러면 이제 너 밥 먹고 살겠냐? 그거 굶어 죽는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내놓는 그런 시선들이 있죠. 그 우리나라만의 그런 그 독특한 이런 이데올로기 속에서의 그런 시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때문에 장르와 장르를 넘어서는 것도 상당히 포스적인 그런 어떤 성향, 어떻게 정통 국악이, 어떻게 정통 성악이, 어떻게 이런 것들이 여기서 여기를 도전하고 어떻게 여기서 여기 이렇게 도전하고 이럴 수 있었을까? 팝의 역사의 전후를 바꿨다는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경우도 초반에 딱 던져졌을 때 어떻게 경박하게 백인이 흑인 음악을 할 수 있냐라는 질문 부터 시작을 했다고 해요. 다리를 떨면서 흑인의 그루브를 타는 백인 젊은이. 그런 센세이션한 스타가 딱 등장을 하면 뭐 충격을 주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선 그러기엔 더욱더 벽이 쌓여져 있고 더욱더 이렇게 넓은 시야를 보지 못하는 예술적인 그리고 이게 내 편이다 이게 진짜 트로트다 이게 뭐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있었죠. 그 모든 것들을 깨버리는 스타가 탄생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누구죠? 바로 김호중 씨가 바로 그랬구나.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아리스 여러분들도 많이 미스터 트롯 1에서 김호중 씨에게 평을 받아서 김호중 씨의 그런 감동적인 무대와 도전에서 이렇게 평가를 받고 할 때 많이 황당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많이 느껴졌습니다. 첫 번째 주자, 첫 번째 도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엘비스 프레슬리와 같이 어쩔 수 없는 그런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역경을 딛고 또 김호중 씨가 지금의 어떤 음악적인 세상을 다시 열고 있는 선도하고 있는 스타로 발돋움하기까지 정말 큰 역할을 했구나. 그리고 나서 미스터 트롯 2 보세요. 그리고 나서 불타는 트롯 2 보세요. 다 이제 성악가 뮤지컬 뭐 다 도전을 하잖아요. 국악부터 해가지고 이제는 모든 장르에서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도전을 하기 시작하는데 뭐 예전만 못하다는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죠. 그리고 김호중 씨만한 스타가 좀 탄생하려면 좀 멀었겠다. 다른 장르에서 또 다른 장르를 도전한다는 게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구나.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많이 달라졌음을 느꼈죠. 분명히 같은 심사위원인데 예전에는 좀 많이 트롯으로 와야 돼요. 뭐 약간 아직까지 깨지 못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김호중 씨보다 훨씬 더 성악적으로 부르는데 김호중 씨보다 훨씬 더 또 보수적으로 아직까지도 트로트의 어떤 그런 맛깔스러운 뭔가를 잘 구사하지 못하는 어떤 가수에게도 조금 약간 이제는 뭐 장르를 넘어섰지 않냐 뭐 이런 그런 평가가 오가고 이거는 김호중 씨가 먼저 열었기 때문에 이젠 또 다른 대중적인 시선이 완벽하게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악가가 아니면 다른 장르에서 온 가수들이 뭔가 이제 뭐 전통 트로트를 비롯해서 다른 장르를 도전함에 있어서 뭔가 시야가 열렸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김호중 씨가 이야기하는 파노라마. 몰랐죠. 그거를 제가 조금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래 그럼 네 테너 아이가? 테너요? 저 테너도 하죠. 뭐죠? 정통 클래식 콘서트를 어디서 12년 전에 콩쿨이나 어떤 여러 가지 무대에서 함께 했었던 무대에서 이제는 클래식 콘서트로 그것도 또 다른 시야죠. 그럼 트로트를 도전했으면 트로트 가수로서만 또 뭐 이번에 미스터 트로트나 불탄 트롯맨에서도 이런 다른 장르를 도전하는 가수들한테 좀 이렇게 짓궂은 어떤 그런 질문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 이제 뭐 성악 버리고 뭐 다른 장르 버리고 트로트로 그냥 확실하게 올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런 차원의 세상이 이미 벗어난 그런 차원의 세상이 이미 너 누구 편이야? 너 정체성이 뭐야? 이것을 아직까지도 이야기한다면 참 할 말이 없죠. 그죠? 크로스오버 가수로서 15년 이상 살아온 저로서도 조금 답답한 어떤 말씀입니다만은 정통을 하는 것도 정통 클래식, 정통 오페라를 하는 것도 선택인 거고요. 국악에서 판소리에서 뭔가 문화재로서 뭔가 이어서 가는 그 계승을 해서 가는 것도 그것도 선택이고요. 그리고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오페라 가수로서도요.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크로스오버로서 다양한 장르를 만나는 것도 타고난 재능입니다. 왜 파바로티겠어요? 왜 트바로티겠습니까? 파바로티는요. 정통 오페라만 잘하는 가수가 아니었어요. 그런 가수는 또 유럽에 많지요. 파바로티 이상의 가창력을 뽑아내는 가수도 많았지만 왜 파바로티였냐? 대중들에게 훨씬 더 다가가는 가수였다는 거죠. 여러 가지 장르와 틀을 깨고 팝을 부르고 파바로티와 친구들을 통해서 마이클 잭슨도 부르고 그래서 같이 부르고 스팅도 부르고 그런 세상은 이미 파바로티가 열어놨었는데 더 이제 대한민국 내에서는 조금 더 답답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서로 기득권끼리 싸움도 하고 또 그런 게 있어요. 네, 우리 밥그릇 싸움도 있습니다. 그게 뭐 정치권하고 비슷해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서로 융합하지 못하는,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답답함.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게 나오지 않는, 더 멋진 예술이 나오지 않는 그런 와중에 김호중 씨가 이런 것들 틀을 팍 깨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호중 씨가 뭔가 그런 것들을 깨고 나오니 용기를 가지고 뭐 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용기를 가지고 이제 뭐 후발주자들이 이제 뭔가 이렇게 바라보고 후발주자는 이미 늦었어요. 예, 저한테 제가 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후발주자는 이미 늦은 겁니다. 김호중 씨가 이미 그 포문을 열었고 앞으로 더욱더 일단 더 먼저 걸어가는 이 길을 이제 걸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가슴 넓게 걸어갑니다. 후배들을 완벽하게 서포트를 하면서 막 밀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정통 테너 안 한다고? 하지. 와. 클래식 콘서트 이번에 오늘도 하지 않습니까? 난리가 났다 아닙니까? 그죠? 수많은 클래식 레파토리를 쏟아내면서 세종문화회관을 가득 메꾸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뭐 트로트는 버렸다고? 아니지요. 네, 미스터 트롯 2에서 자신을 새롭게 이 문을 새로운 문을 열게 한 미스터 트롯 2의 무대에서 후배들을 격려하고 축하 무대까지도 전하고 그러면 국내에서만 있겠다고요? 아니요. 글로벌하게 갑니다. 로스앤젤레스 더 그릭 시어터에서 4월 1일 그리고 뉴욕에서 4월 4일 LA와 뉴욕에 이제는 미국의 아주 최정점에 있는 미국의 아주 최정점의 도시에서
콘서트가 이루어지면서 지금 글로벌하게도 나간다. 안드레아 보첼리부터 시작해서 세계적인 아티스트와의 지금 콜라보 협업, 그리고 세계적인 다른 분야의 예술가들과의 콜라보 협업, 그리고 또 다른 계속되어지는 새로운 도전들, 그리고 원래 하고 싶었던 아리스 여러분들과의 투어, 그렇다니까 같이 배도 타고 네. 원래 없었던 최초가 계속 열리고 있고, 그것은 아주 담대하고 용기가 있었고 뭔가를 깨트리고 그리고 대중들에게 어떠한 감동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노래가 되었든 전 세계의 어떤 음악, 독일어로 부르든 이탈리아로 부르든 한국말로 부르든 정통 국악을 한 500년을 부르든 김어중 씨의 악기를 거치면 이러한 음악성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다. 같은 성악인이 같은 여러 가지 장르를 도전했을 때 얼마나 한계치가 있는지도 이번 투나 뭐 새로운 불트 뭐 이런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실히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느끼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막 진심을 다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역시나고요. 앞으로 그냥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 주세요. 네. 오늘의 리뷰 어떠셨나요? 좋으셨나요? 네, 좋으셨으면 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